중년 이후 부동산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 지난주 동창회에서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모였는데 한 친구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학창시절 제일 가난했던 박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동창회에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습니다. 옷차림도 달았고 말투도 여유로웠습니다. 술자리에서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너 대박 났구나. 무슨 사업해? 박군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업 안 해. 부동산이야. 50 넘어서 시작했는데 인생 역전됐어. 모두가 놀랐습니다. 50 넘어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됐다니. 대체 무슨 비법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박군과 단둘이 술을 마시며 들은 이야기는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박군은 40대 내내 가난했습니다. 월급은 적었고 빚도 있었습니다. 전세로 살았고 저축한 돈도 없었습니다. 50이 되던 해 회사에서 명예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평생 받아본 적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박군은 고민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 제 취업은 어려웠습니다. 사업은 위험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부동산 세미나에 갔습니다. 강사가 한 말이 박군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부동산 부자가 되려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략이 중요합니다. 50에 시작해도 10년이면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박군은 그 말을 믿고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고 유튜브를 보고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6개월 동안 공부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공부야. 빨리 돈 벌어야지. 하지만 박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실수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 박군은 첫 투자를 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으로 지방 소도시 오피스텔 2개를 샀습니다. 각각 7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대학 근처였고 역세권이었습니다. 월세는 각각 50만 원씩 나왔습니다.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이었습니다. 1년이면 1,200만 원이었습니다. 박군은 이 월세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로 벌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50 넘은 나이에 편의점 알바라니.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하지만 박군은 참았습니다.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월세로 2,4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거기에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합치니 3천만 원이 됐습니다. 박군은 이 돈으로 또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이번엔 6천만 원짜리였습니다. 월세는 45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3개에서 월세가 나왔습니다. 한 달에 145만 원이었습니다. 박군은 여기서 놀라운 전략을 썼습니다. 오피스텔 하나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돈과 모아둔 월세를 합쳐서 또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이제 4개가 됐습니다. 월세는 한 달에 180만 원이었습니다. 3년째 박군은 편의점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월세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월세를 계속 모았고 대출도 적절히 활용했습니다. 5년째 박군은 오피스텔 7개를 갖게 됐습니다. 월세는 한 달에 350만 원이었습니다. 1년이면 4,200만 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오피스텔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처음 7천만 원에 샀던 오피스텔이 9천만 원이 됐습니다. 7개 합치면 총 자산이 6억이 넘었습니다. 50에 1억 5천으로 시작해서 55세에 6억 자산가가 된 겁니다. 저는 박군의 이야기를 듣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비결이 뭐야? 박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없어. 다만 5가지 원칙을 지켰을 뿐이야. 무슨 원칙? 박군이 손가락으로 세며 말했습니다. 첫째, 공부했어. 무작정 시작하지 않았어.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공부했지. 부동산 책 50권 읽고 유튜브 1000개 영상 보고 현장 100군데 돌아다녔어. 둘째, 작게 시작했어. 1억 5천을 한 곳에 몰빵하지 않았어. 나눠서 투자했지.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셋째, 월세 수익에 집중했어. 집값 오르는 거 기대하지 않았어. 매달 들어오는 월세만 봤어. 그게 안정적이거든. 넷째, 수익을 재투자했어. 월세 받아서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다시 투자했지. 그래서 복리 효과가 생긴 거야. 다섯째, 인내했어. 5년 동안 편의점 알바하면서 참았어. 주변 사람들 무시도 참았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참았어. 저는 감탄하며 메모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다른 친구들도 만나봤습니다. 중년 이후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말입니다.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김 사장이었습니다.
60에 시작해서 65세에 부자가 된 분이었습니다. 김 사장의 전략은 박군과 달랐습니다. 김 사장은 퇴직금 2억으로 서울 외곽 재건축 아파트를 샀습니다. 30년 된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왜 낡은 집을 사요? 신축 사세요. 하지만 김 사장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재건축 확정이 2년 후였기 때문입니다. 2년을 기다렸습니다. 재건축이 확정되자 집값이 뛰었습니다. 2억이던 집이 4억이 됐습니다. 김 사장은 팔지 않았습니다. 5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재건축이 완공됐습니다. 집값이 7억이 됐습니다. 7년 만에 2억이 7억이 된 겁니다. 저는 김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셨어요? 김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재건축 절차를 다 공부했어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났는지, 사업 승인은 언제인지, 시공사는 어디인지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인내했습니다. 7년이요. 7년 동안 낡은 집에서 살았어요. 엘리베이터도 고장나고 보일러도 말썽 부리고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왜 참으셨어요? 미래를 봤으니까요. 7년만 참으면 5억을 버는 거잖아요. 1년에 7천만 원씩 버는 거예요. 어떤 직장이 그만큼 주나요?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은 이 사장이었습니다. 55세에 시작해서 지금 65세였습니다. 이 사장의 전략은 또 달랐습니다. 이 사장은 퇴직금 1억으로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지방 소도시였습니다. 1억짜리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편의점, 2층은 사무실이 들어있었습니다. 월세가 1층 80만 원, 2층 50만 원, 합치면 130만 원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월세로 1억 5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게다가 건물 가격도 올라서 1억이던 게 1억 5천이 됐습니다. 총 2억을 번 겁니다. 저는 이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상가를 선택하셨어요? 이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안정적이니까요. 오피스텔은 세입자가 자주 바뀌는데 상가는 한 번 들어오면 오래 있어요. 관리가 편합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좋아요. 1억에 월세 130만 원이면 연 15%예요. 오피스텔보다 높습니다. 저는 3명의 이야기를 듣고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모두 공부했습니다. 무작정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최소 6개월은 공부했습니다. 둘째, 모두 전략이 명확했습니다. 박군은 월세, 김 사장은 재건축, 이 사장은 상가. 각자 확실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셋째, 모두 인내했습니다. 빨리 부자 되려고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5년,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넷째, 재투자했습니다. 수익 나면 쓰지 말고 다시 투자했습니다. 복리가 기적을 만듭니다. 주변 시선 무시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본인 길 갔습니다. 10년 후 여러분은 부동산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박군처럼, 김 사장처럼, 이 사장처럼요. 중년 이후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경험과 지혜로 무장한 중년이야말로 부동산 투자의 최적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